뇌가 썩은 양승태,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에 늪에 빠져있는 양승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완전 지은 죄가 그 죄목만 44개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들이 달려들어가지고 7개월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서류가 자그마치 2트럭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가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판사들이 이제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엮여 있다가는 자기들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100명 이상이 이제 다 자백을 한 겁니다. 양승태가 시켜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양승태가 하는 말이 오늘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를 지은 게 있다면은 그것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없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주거가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내가 최고 대장이었으니까 그것은 내가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 형사적인 책임은 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말 너무 엉큼스럽지 않아요? 진짜. 예. 서류가 다 있으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우리 이제 촛불로 깨어난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의 힘이 상당히 컸다 생각해요. 서울의 소리, 그분들은 계속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데모를 했었거든요. 시위를 하셨죠. 그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운데도 그냥 힘든데도 나가서 계속 언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검찰들도, 이제 양심 있는 검찰들도 물론 역할을 했을 거고, 판사들도 판사 안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걸 아니까 스스로 이제 정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양승태를 이제 구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김앤장이 이제 친일파 앞잡이 변호사 단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아예 판사가 거기 가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판사가 그 사람들이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일제 앞잡이들 편에 속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강제징용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서야 되는 게 일반 건강한 사람의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을 오히려 못하도록 일본 편에 서가지고 판사가 판사질을 했으니까는 이 사람이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완전히 진짜 살쾡이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는데요. 정교조 관련해서도 또 한 건이 있고요. 국가정보원이 또 대선에 개입한 사건도 또 거기도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다가 또 왜 통합진보당 있잖아요. 그 문제에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합진보당이 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양승태의 활약이 끝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말아먹게 할 정도로 썩은 뇌를 가진 이 양승태가, 그리고 보면은 또 뭘 나쁜 짓을 또 골라서 한 게 있냐면요. 우리가 그때 봤던 최유정 있잖아요. 그 여자가 100억을 받아가지고 막 돈을 갖다 여기저기 뿌리잖아요. 그때 그것을 드러나게 하면은 자기한테까지 온다는 걸 알고 아주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짬짬이를 했는데 그것도 다 들켜가지고 서류까지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2트럭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뺌하는 거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검찰과 사법 간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전쟁을 몰고 가기 위해서 사실은 7개월 동안 내내 이제 저것끼리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주의지 않습니까? 판사가 100명이나 사인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결국은 구치소로 보내야 된다. 자한당의 저 썩은 친일파 앞잡이 조직들은 어차피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양승태하고 박근혜하고 다 같이 해먹은 조직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구치소뿐만 아니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긴 세월을 다른 사람 감옥에 많이 넣었잖아요. 이젠 드디어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쟤는 진짜 양승태 야,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예. 서울의 소리 그분들이 너무 밖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예, 감사하다는 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빙산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폭로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재범 코치만 성폭력 행위 드러났잖아요. 근데 2명이 더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완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터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반드시 터뜨려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어두웠는지 대한체육협회에서 하도 폭력과 성폭력이 많아가지고 신고센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신고 들어온 것은 113건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조사 들어간 것은 4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문에 유명해진 게 오래됐잖아요. 88 올림픽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도 했었고 그랬는데 10년간 너무 심각하니까 이 폭력, 성폭력에 대한 어떤 신고센터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간 4건이 뭡니까? 4건이. 세상에 맙소사.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에 코치를 가리키는 선생들 전부 다 완전히 짐승 같은 인간들이 그 소녀들, 꿈나무들을 그렇게 폭력을 하고 또 성폭력을 행사를 했었어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용감하게 이제 같이 같은 체육하는 어떤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심석희라는 마음 착한 우리 운동선수가 너무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 완전히 대를 이어서 썩어 빠진 양승태가 일단은 법정에 서게 됐다는 것. 그리고 검사들 윤석건 검사가 굉장히 활약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께 진짜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공수처도 이렇게 판사들도 이제 좀 건강해지고 검찰들도 건강해져서 사람들이 진짜 저것들 진짜 썩어서 못 믿겠네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들 거듭나는 주체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좀 점점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심석희가 터뜨린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경제의 기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일단 이제 앞으로 집권 3년 차가 될 텐데 이제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삼성맨으로서 계속해서 활약을 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날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왔던 것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자료거든요.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다고 이제 봐지는데요. 이 사람은 삼성 장학생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더라. 그것이 더 자료가 많더라는 겁니다. 김진표하고 친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삼성이 반도체로 우리나라 정부 자금 엄청 많이 가져가가지고 지금 돈벌이 해가지고 뭐 제대로 세금도 안 내고 떼먹고 하는 저런 아주 더러운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이 사람이 반도체 날을 제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노영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확대하자 이러면서 삼성에 착 달라붙어 갖고 장학생으로서 아주 역할을 크게 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중국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가가지고 또 참석을 하면서 아주 그 삼성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온몸을 그냥 바쳤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걱정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 공개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또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또 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완전히 지하 자금을 양성을 하자. 그리고 아파트가 원가 공개가 안 되면은 그 손해는 누가 다 가져가나요? 아파트를 사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히려 종용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영민의 앞으로의 역할은 사람들이 두 눈을 치켜뜨고 또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진표하고 아주 그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맨날 같이 붙어 다녔던 단짝이잖아요. 그런데 김진표가, 보면은, 김진표가 하여튼,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맞다. 부패 쪽으로는 완전히 악명이 높던데요.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또 막 교회에 기금을 내고 막 11조 내고 하면서 천당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쪽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막 완전히 부동산을 전국에다가 다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외국으로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막 거기다 또 부동산을 사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습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패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절대로 매기지 말자 하는데 또 앞장섰던 게 김진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부패한 것을 즐기는 단짝 친구였더라.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두고 봐야겠죠. 또 개가 천선할지도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다. 미래의 일은 과거는 그랬고 현재는 중국에서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 온 거니까 지금부터가 이 사람이 펼쳐나갈 대통령 비서로서의 어떤 아무래도 항상 함께 움직이잖아요. 복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좀 약간 찝찝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1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영환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고 같이 민주당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용환이 하는 행동은 완전히 자한당하고 똑같잖아요. 하는 행동이. 예, 이번에 김부선 사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인격체를 봤잖아요. 완전히 썩어 빠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은 연세대학 출신인데다가 또 이제 노동운동도 비슷한 시기에 했다는 겁니다. 대학교 때. 비슷하죠. 거기다가 또 둘 다 시집을 냈어요. 시인이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운동권도 그렇고, 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녀가지고 보면은 공지영도 이제, 허접한 소설을 쓰지만, 삼류 소설 쓰지만은 연대 나왔다 해가지고, 김영환하고 이렇게, 선배, 후배, 이런, 자기들끼리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시집 냈고 연세대고 운동권도 조금 활동을 했다. 김영환도 그렇거든요. 운동권 좀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뇌가 이제 썩어버린 거죠. 옛날부터 썩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지영과의 연관관계, 김영환과의 연관관계, 남경필과의 연관관계. 그러면은 김부선하고는 연관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많이 걱정스럽더라. 걱정스럽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사람이 하나 새로 딱 들어오면은 정말 항상 좋은 사람이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예.
어차피 저 완전히 수계 집단, 태극기 모욕 부대를 이길 수 있는 팀은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삼성 장학생이 이렇게 활약을 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하여튼 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주권자가 주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성태 같은 이런 썩은 인간도 끌어내리는데 우리의 역할이 정말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삼성 장학생으로 악명이 높은 노영민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또 눈에 불을 켜고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진짜 뭐 하지 않고 똑바른 길을 갈까요? 그렇기를 바라야겠죠. 어쨌든 화이팅! 바이!